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자, 일단 이름부터가 길죠. 사실 이 면허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그리고 석공사업 세 개로 각각 있던 면허들이 업종이 전환되면서 대업종화되면서 하나의 면허로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허를 취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주력 분야를 무엇으로 할 건가입니다. 자, 면허 자체는 하나이지만 이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주력 분야는 여전히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건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주력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등록증을 발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력 분야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을 하셨다면 그 등록 기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만 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되어 있고요. 자세한 건 뒤편에서 좀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 기준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된 서류를 어디에다 접수를 하고 면허를 발급받을 것인가. 자, 관할 관청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록증 수령. 면허가 다 나왔으면 이걸 수령하기 위한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 수령 시에 우리가 세금 납부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렇게 하시면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면허를 발급받기까지의 전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력 분야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 차이점이 이거예요. 주력 분야가 많아질수록 기술자도 많이 필요하다. 기술자를 제외한 자본금이라던가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은 다 그냥 똑같습니다. 다만 기술자만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도장 공사업만 할 거야. 그러면 주력 분야 하나만 등록하는 거니까 기술자는 두 분이시면 되고 나는 도장 공사도 하고 석공사도 할 거야. 그러면은 주력 분야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술자가 한 명만 늘어납니다. 둘둘 네 명이 아닌 세 명이 되는 거고요. 주력 분야 세 개 다 할 거야. 그러면 총 네 분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업무가 어떤 범위인지를 보고 1순위 주력 분야를 뭐로 해야 될지 결정하시고요. 만약에 기술자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주력 분야를 여러 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시겠죠. 자, 도장 공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인트 칠, 뭐 색칠하고 요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서 시설물들을 시공하는 공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습식 방수 공사는 미장, 타일, 방수, 조적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력 분야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자,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등록 기준에 따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등록 기준 자본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금은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이라는 자본금은 우리 회사가 현재 법인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준비하실 사항이 조금 다르고요.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준비할 사항이 다른 거고요. 자, 여기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이라는 건 법인 사업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나는 개인 사업자에서 면허를 낼 거야 라고 하면 납입자본금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납입자본금이 뭐냐면요. 우리가 법인을 만들면 등기라는 게 나오죠.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서 이 법인의 등기가 나오는데 등기 내에 자본 금액이라는 게 써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 법인을 만들 때 얼마의 투자금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이 자본 금액이고요. 이 자본 금액이 1억 5천보다 미만이다라고 하면 면허를 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1억 5천 이상을 만드셔야 돼서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그러면 이 회사는 적어도 1억을 증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미 1억 5천 넘어.
그리고 다른 등록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증자가 불필요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납입 자본금은 등기상 자본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드시 1억 5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질 자본금이라는 건데요. 이 실질 자본금은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 자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서요. 요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자본금,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조건들이 좀 다른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신규 업체야. 신규 업체라는 건 이제 막 만든 회사. 설립했는데 90일이 되지 않았어. 그리고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어. 이러한 회사의 경우 우리가 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1일 이상 1억 5천이 예금으로 유지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실질 자본금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겸업 신규 업체입니다. 자, 겸업 신규 업체라는 건 우리가 건설 면허가 여태껏 있진 않았지만 사업자는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됐고 그 사업자로서 다른 일들은 해왔다. 뭐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도소매업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건설 면허는 이번에 처음 내. 기존의 사업체는 있었어. 이러한 경우는 1억 5천이라는 예금이 31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도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이미 제조업을 하고 있어서 자산이 많아요. 예금은 없지만 우리 건물도 우리 거고요. 우리 재고 자산도 많고요. 우리 매출 채권도 있어요. 자, 그런 건 건설업의 자본, 자산이 아닌 기존 회사의 타 업종의 자산이라고 봐서요. 그거는 인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억 5천 예금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건설업체. 자, 우리가 이 도장습식 방수공사업은 이번에 내지만 우리는 기존에 다른 건설 면허가 있었어요. 우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회사예요. 우리는 금속구조물 면허가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추가하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예금 외에도 기존에 있는 건설 면허로 인한 자산들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공사미수금 2억 있어요. 공제조합에 1억 있어요. 사무실 보증금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마치 예금처럼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면허가 있고 추가로 건설 면허를 낼 때는 돈이 얼마가 며칠 있어야 돼요가 아닌 다른 자산들과 부채와 이런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자산 충분히 있어요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야겠죠. 그 서류가 바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입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회사가 직접 만들 수는 없어요. 회사가 직접 만들거나 회사의 기장을 해주는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다 적격으로 하겠죠. 우리 면허 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러한 보고서는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발급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예시가 바로 요겁니다.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여기 보시면 진단 의견, 적격 이렇게 적격이 나와야 하고 저희 해솔 CNA가 이런 보고서도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또 저희 특징은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러해서 안 되니 이런 걸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발급 필요하시면 여기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회사 컨디션에 맞게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등록 기준 공제조합입니다. 자, 공제조합이라는 곳은 우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해주는 곳이에요. 근데 보증을 해주려면 그냥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보증을 받기 위해서 이 공제조합의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약 5천만 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은 제가 아까 예금 1억 5천, 자본금 1억 5천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억 5천에서 꺼내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예금 2억 있어야 돼요가 아닌 1억 5천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돈은 한 번 넣었으면 이제 면허 나왔으니까 빼야지 안 됩니다. 2년이 지나야 우리 보험 대출 받듯이 60%가량 융자가 가능한 거고요. 더 이상 이 사업을 안 해. 면허를 반납했어.
그래야만 일반 출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조합의 경우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것을 이 공제조합에서 저희가 떼어서 관청에다가 접수할 때 같이 내야 합니다. 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뭐 각종 서류랑 뭐 5천만 원 돈 입금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등록 기준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사무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용도예요. 용도. 건축물의 용도. 이 용도는 우리 건축물 대장을 떼면은 이렇게 나와요. 용도가 뭐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주소지를 검색을 해서 자, 세움터, 민원 24 뭐 이런 데 가시면은 누구든 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다라고 하면 당연히 됩니다. 뭐 불법 건축물 뭐 이상하게 막 개조하고 이런 상황 아니시면은 가능하고요. 다만 주택 이거는 아무리 누가 봐도 사무실처럼 생겼어도 주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요런 게 애매하죠. 공장, 창고시설 요런 거는 관청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관청에다가 다 확인하면서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용도만 맞으면 뭐 합니까? 사무 집기가 있으셔야겠죠? 누가 봐도 사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전화, 팩스, 컴퓨터, 책상 이러한 것들을 다 잘 설치를 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또한 똑바로 잘 써서 이런 걸 다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기술자입니다. 자, 기술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력 분야에 따라서 사람의 수가 달라집니다. 주력 분야 하나만 할 거예요? 2명. 주력 분야 2개 할 거예요? 3명. 주력 분야 3개 다 할 겁니다. 4명. 주력 분야가 추가될 때마다 1명씩 기술자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기술자라는 건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이라는 게 있고 그 경력수첩이 토목 분야냐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가지고 계시면 기술자로 인정되고요. 자, 그리고 또는 요렇게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이걸 하던 저걸 하던 저희가 여기 써놓은 자격증 안에서만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일단 기술자로서의 기본 요건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지게차 운전 기능사 갖고 있고 저 사람도 지게차 운전 기능사 갖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자격증 갖고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문제 없어요. 다른 자격증이든 똑같은 자격증이든 관계없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하시는 거. 내가 지게차 운전 기능사도 있고요. 굴착기 운전 기능사도 있고요. 기중기 운전도 있어요. 내가 3개 다 있으니까 내가 3명목, 내가 2명목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1인당 1 자격증 기준이어서요. 1인이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그냥 단순히 1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술자를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1인당 1 자격증만 인정된다라는 거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매우 매우 중요한 거. 자, 우리 기술자는 우리 회사에서 상시 근로하는 게 필수입니다. 즉,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되어 있거나 내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술자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자들이 제대로 된 자격증이 있는지 우리 회사에 잘 고용이 되어 있는지 보는 서류들이고요. 그리고 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총사업자 사실증명 이런 거는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안 되어 있는지 다른 사업체가 없는지 보려고 하는 서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미리 떼서 우리 기술자님이 우리 회사 말고 다른 데 혹시라도 이중으로 되어 있진 않는지 혹은 처리가 안 돼, 뭐 이전 회사에서 상실 처리가 안 되어 있는지 미리미리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요 부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면허 취득 순서대로 좀 안내를 드렸어요. 주력 분야 결정하셔라. 등록 기준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고, 자, 그러면 관할 관청. 우리가 서류도 다 준비했어. 그러면 관청이 어디인가? 내 사무실, 우리 본사, 소재지에 있는 시군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사무실이 있어. 관청은 성남시청입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있어. 그러면 구로구청이 관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군청이나 구청 또는 시청 중에 한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이 관청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관련 주무관한테 서류를 내면 이 주무관은 자신이 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는 면허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보완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발급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업무 처리 기간이 영업일 기준 20일이지만 이거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또는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등록증 수령. 자, 면허 다 나왔대. 우리 등록증 다 나왔다고 이제 관청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찾아가세요. 그러면 찾아갈 때 그냥 등록증만 덜렁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관련된 세금을 내셔야 돼요. 네. 아주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우리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역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다른데 많아봤자 뭐 67,500원, 10만 원 안 되니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신데 자,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구매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국민주택 채권이 납입 자본금, 그러니까 우리 법인의 기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1000분의 2를 구매하셔야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억 5천, 그냥 우리 등록 사업의 1000분의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억 5천이야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그러면 1000분의 2면 30만 원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 30만 원을 즉시 매도하셔도 돼요. 세금 내는 용도로. 그냥 매도하시면 5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납입 자본금이 1000억 회사야. 600억 회사야. 이렇게 납입 자본금이 크면 돈을 많이 내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도시 기금이라는 곳을 통해서 내가 즉시 매도 시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이 채권 구매 금액도 이제 품위 올릴 때 잘 체크를 해서 올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다 내고 나면 관할 관청에서 등록증을 수령하고 업무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총 소요 기간. 자, 요거는 현재 회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넉넉하게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맥시멈 2달 정도 일단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우리는 뭐 이미 돈도 다 준비돼 있고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러면 뭐 2주, 뭐 3주 안에도 다 끝날 수도 있겠죠. 이건 좀 다를 수 있으나 처음 시작하는 곳이라면 2달 정도는 잡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 해솔 C&I는 법인을 설립한다, 자본금을 증자한다, 이런 법무 업무부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회사 자본금 잘 있어요 라고 하는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하는 업무, 공제조합과 관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까지 함께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업무를 하면 저희가 못 되는 서류, 회사가 반드시 떼어서 주셔야 되는 서류들을 쫙 정리를 해드려요. 언제까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서류 발급해서 스캔 떠서 이메일로 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 취합을 하고 관련된 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저희 등록하는 관청에서 저희를 한번 만납니다. 저희 만난 이유가 뭐냐? 도장 찍어 주셔야 되니까. 도장까지 보내주실 수는 없으니 저희를 만나서 저희가 만든 서류에 도장 찍어주고 면허가 접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겠는 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당연히 다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도장 습식 방수 공사업 면허 등록을 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이 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현재 회사의 상황에 맞게 잘 설명을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